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인사드린 것 같은데요. 그럼 이 EDR 2.0 및 연계 서비스 소개라는 제목으로 웨비나 진행하게 된 안내 솔루션 컨설턴트 한병호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 안내에서 10월 31일부로 EDR의 이제 차기 버전인 EDR 2.0 제품이 공식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제품이 출시된 만큼 오늘 발표 내용도 EDR 2.0 제품의 이제 전체적인 소개 위주로 진행 예정이고요. EDR 2.0 제품과 더불어서 EDR 2.0 제품과 활용할 수 있는 연계 서비스와 함께 어떤 다양한 솔루션 연계 방안 등을 설명드리는 것으로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 순서는 보안 트렌드 및 위협 동향 간략하게 살펴보겠고요. 또 대응 전력으로 EDR 2.0 소개, 또 마지막으로 EDR 솔루션 활용 방안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안 트렌드 변화입니다. 우선 이제 지금까지의 이제 보안은 외부로부터 위협을 탐지를 하고 또 내부에서는 그 외부로의 유출을 통제하는 어떤 그 경계 중심의 이제 보안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또 클라우드 및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확산에 따라서 어떤 경계가 무너지고 이제 확장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무엇이든 막을 수 있다는 탐지의 중심이 아닌 위협의 이제 완화와 보건력 확보를 중점으로 하는 어떤 대응의 중심으로 이제 변화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위협의 이제 예방 및 완화를 위해서는 어떤 위협의 초기 식별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고, 또 그 이제 그 위협의 초기 식별을 위해서는 어떤 가시성 확보를 통한 리스크 완화 및 또 위협 원점을 대응을 하고 또 위협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사이클을 유지를 함으로써 어떤 공격 발생 시에도 신속한 복구와 피해를 어떤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이버 보건의 확보가 매우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보안 영역의 좀 결합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뭐 이제 레이어별 번의 뭐 엔드포인트나 네트워크, 또 어떤 그 이제 공장 자동화 쪽의 어떤 OT 보안이나 또 클라우드 보안, 이런 이제 사람 중심의 보안과 어떤 데이터 기반의 보안들이 이제 모두 이제 결합을 해서 어떤 통합적으로 관리를 수행하고 어떤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이제 대응을 하는 이러한 형태로 이제 보안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최근 악성 코드 동향을 알아보겠는데, 우선 이제 올해 3분기에 그 발생했던 어떤 악성 코드 위협 통계 자료입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인포스틸러로 불리는 이제 정보 유출 악성 코드가 이제 55% 이상으로 가장 많이 발생이 됐고, 또 인포스틸러 중에서도 에이전트 테슬라나 어떤 폰북이라는 악성 코드가 80% 정도의 이제 압도적인 비율로 이제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에이전트 테슬라나 이제 폰북은 사용자 웹브라우저에 이제 저장된 로그인 정보부터 어떤 사용자 PC 정보, 또 VPN, 또 FTP 이메일 클라이언트에 이르기까지 이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이제 대표적인 인포스틸러 악성 코드고요. 악성 코드가 수행하는 실제 행위들을 살펴보면 앞에 보시는 흐름과 같습니다. 이제 요약하자면 이제 국내 기업을 사칭한 어떤 스팸 메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을 하고, 또 첨부된 파일을 사용자가 실행하게 되면 뭐 쉘코드, 또 레지스트리, 또 파워쉘, 인젝션 기법 등을 활용을 해서 어떤 단말에 있는 사용자 정보를 수집을 해서 어떤 뭐 메일을 통해 유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요. 또 여기서 저희가 이제 기억해야 될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악성 코드가 이제 생성 아티팩트들입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그 아티팩트란 악성 코드에 의해 만들어진 이제 다양한 인공적인 값들을 일컫는데요. EDR은 이런 아티팩트 기반의 이제 행위 로그를 통해서 어떤 가시성을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까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뭐 에이전트 테슬라 같은 부류의 악성 코드에 대해서도 어떤 위협을 조기에 식별하는 그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위협 사례 중에 하나로 어떤 다수의 악성 코드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격 기법이고요. 그 윈도우에서 이제 제공하는 정상적인 유틸리티 도구를 활용한 어떤 파일리스 공격들이 있는데요. 이제 해당 공격 기법은 이제 전통적인 보안 솔루션들의 탐지를 회피를 하면서 공격 성공률을 높임과 동시에 목적 달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해킹 그룹들이 이제 자주 사용하는 공격 기법이 되어 있고요.
초기 침투는 이제 사회공학적 기법의 스피어 피싱 메일 공격이 주를 이루고 있고, 또 윈도우에서 사용되는 유틸리티 도구인 뭐 MSHTA나 서트 유틸 같은 이런 정상 파일을 활용을 해서 악성 페이로드를 다운로드 받고 또 정상 파일에 악성 페이로드를 이제 주입하는 등의 그런 악성 행위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제 탐지가 매우 어려운 그런 공격 유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는 내부 이동 공격입니다. 내부 이동 공격은 초기 침투 성공 후 백도어를 설치를 하고 어떤 장기간 머무르면서 기업 내부의 최종 목표 시스템에 도달하기 위해 이제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는 내부 시스템 계정 접속 정보를 탈취를 해서 이제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유형의 공격 기법이 되겠고요. 이제 흔히 알려진 미미캐쳐라는 툴을 활용을 해서 윈도우 7 레지스트리 혹은 또 메모리를 통해 윈도우 계정 정보를 탈취하는 방법으로 자격 증명을 획득을 하고요. 또 이렇게 획득한 자격 증명을 통해서 최종 목적 시스템의 정상적인 인증 방식으로 도달을 하고 또 기밀을 탈취하는, 더 나아가서는 어떤 전사 시스템을 대상으로 또 랜섬웨어를 배포하고 이중 협박을 수행을 하는 그런 불의의 이제 공격 기법이기 때문에 어떤 조직에 있어서는 아주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공격 유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또 기업들 중에서는 이제 IPS 센서를 통해서 뭐 네트워크 관제를 수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이런 이제 내부 이동 공격의 트래픽 같은 경우는, 이제 네트워크 관제만으로는, 커버리지를 하는데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부 이동 공격에 대한 이상 징후를 조기에 식별을 하고 탐지할 수 있는 이제 솔루션은 EDR밖에 없다. 이렇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위협 사례로 이제 공격자들은 기업 내부에 침투하고 또 민감한 데이터를 탈취한 후에 자가 삭제 스크립트를 통해 어떤 공격에 활용됐던 어떤 침해 흔적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공격자들이 침해 흔적을 의도적으로 삭제하는 행위는 공격 대상자가 침해 사고를 인지를 하더라도 분석이나 조사를 좀 어렵게 하기 위함이고, 어떤 공격자에 의한 의도적인 삭제가 아니더라도 침해 흔적 및 악성 코드 활동을 인지를 했을 때 해당 악성 코드의 삭제 또는 또 시스템 포맷 등의 단순한 방법으로 또 반복적인 대응을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후 조사를 통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대응 전략으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뭐 앞에서 이렇게 설명드린 이런 고도화된 위협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바로 가시성 확보입니다. 이제 가시성은 말 그대로 이렇게 다양한 위협을 가하는 공격자들이 무슨 짓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다거나, 또 알 수만 있다면, 어떤 위협이 발생을 하더라도 해결을 할 수 있는 이제 힘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엔드포인트의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이 이제 앞으로 설명드리게 될 EDR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벌써 EDR이라는 용어가 같은 어를 통해서 시장에 나온 지 벌써 한 7년, 8년이 됐고요. 또 국내 시장에 EDR 솔루션이 처음으로 등장을 한 지도 5년 이상이 흘렀는데요. 이제는 뭐 너무도 많이 들으셔서 어떤 솔루션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요. EDR은 이제 엔드포인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벤트와 또 보안 위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가시성을 제공함으로써 위협을 조기에 식별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떤 적절한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 솔루션이라고 정의를 드릴 수 있겠고요. 범죄 현장에 CCTV를 설치하듯이 이제 PC ADR 센서를 설치를 해서 아티팩트 기반의 행위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 및 분석이나 위협을 사냥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수행을 하는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EDR 시장의 이제 성장률에 대한 예상치인데요. EDR 시장이 이제 국내만 본다면 뭐 2021년에 200억 정도, 또 올해는 400억 정도의 이제 시장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는 어떤 내용들을 이제 다양한 기사를 통해서 접할 수 있었는데요.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를 해서 보면 이제 인사이트 파트너가 발행한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제 2025년까지 연평균 28.8%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고요. 또
마켓 리서치 자료에 의하면 2027년까지 11조 5천억 원 이상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EDR 시장은 앞으로도 잠재적 성장률이 높다는 것이고요. 또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고 있는 그런 시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그 엔드포인트 제품에 따른 이제 유기적인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EDR이 전시된 행사장 부스를 지원을 하면서 EDR을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제 EDR이 그럼 이제 백신의 역할도 대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좀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거 봤는데 저는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안랩 솔루션인 V3나 MDS 에이전트, 또 EDR 제품들은 이제 각각의 역할 및 어떤 대응 기술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백신의 핵심 역할이 어떤 시그니처 매칭 기반의 이제 알려진 악성 코드 사건 차단과 또 정상 파일을 숙주로 이제 악성 코드를 삽입을 하는 어떤 그런 파일 바이러스 치료라고 한다면 이제 샌드박스 기반의 APT 대응 솔루션 MDS는 어떤 파일 실행 보류를 통한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 유입의 이제 사전 차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EDR은 실제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행위력 수집 바탕의 이제 시각화를 통한 가시성 제거 및 또 악성 코드 유입 경로 분석에 좀 포커스가 되어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상호 보완을 통한 어떤 유기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제품별 역할 중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 앞에서도 언급드렸던 부분이지만 그 엔드포인트 투 엔드포인트의 이동. 즉 이제 내부자와 동일한 권한의 내부 이동 공격에 대한 위협을 조기에 식별을 하고 탐지하기 위한 역할은 이제 EDR 솔루션만이 이제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제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이제 네트워크 관제와 더불어서 EDR을 통한 엔드포인트 관제까지 이제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새롭게 출시한 EDR 1.0 제품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EDR의 개요에 대해서는 뭐 앞에서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아서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EDR 2.0 제품은 EDR 1.0과 마찬가지로 이제 EPP를 통해서 에이전트가 관리되는 구성을 갖고 있고요. 다만 EDR 1.0의 경우에는 이제 V3와 같이 설치되어야 하는 구조였지만 이제 EDR 2.0 제품의 경우에는 분석 성능에 대한 이제 효율성을 높인 EDR 전용 엔진이 탑재가 되었기 때문에 V3에 대한 의존성 없이도 단독 운영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이터 어택 평가 관련 내용인데 안랩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마이터 엔지니티가 실시를 하고 있는 어떤 어택 평가에 지속적으로 참고를 해서 제품을 검증을 받고 있고요. 또 올해 4회차 평가에서도 러시아계 공격 그룹인 위자 스파이더 및 어떤 샌드엄의 공격 시나리오에 대응을 해서 우수한 위협 탐지 및 대응 역량을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라운드 4의 결과인데요. 이제 90개의 스텝 중에 저희는 이제 83개를 탐지를 했고, 또 이러한 평가를 통해 얻게 된 다양한 피드백들을 EDR 2.0 제품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러한 지속적인 발전 체계를 또 구축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 안내 EDR 제품의 좀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3년에도 라운드 5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물론 라운드 5에도 참가 예정에 있습니다. 또 앞에서 이렇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EDR 2.1 제품은 그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를 적극 반영을 해서 어떤 마이터 태틱스 기반의 어떤 16가지 위협 행위 카테고리 분류를 통해 상세 정보를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테크닉이나 어떤 서버 테크닉 등 마이터 프레임워크의 지원 영역도 확대가 돼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UI가 대폭 개선이 되었고요. 이런 개선된 UI를 통해서 어떤 그 연관관계 다이아그램을 통해 어떤 프로세스 이벤트 흐름을 좀 보다 쉽게 이해가 가능하도록 좀 구현이 되어 있고 또 프로세스 트리 기준의 어떤 타겟 행위 순서 리스트 제공을 통해서 어떤 악성 행위에 대한 식별 또한 좀 보다 쉽게 분석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또 다음은 이제 안랩의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ASD 기반의 데이터 기반의 이제 머신러닝 분석에 이제 적용이고요. 이제 안랩은 국내의 다양한 루트를 통해 수집되고 있는 수백억 개 이상의 방대한 위협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10개 이상의 모델로 학습을 하고 이제 평가한 뒤 또 최적화된 모델을 선정하고 제품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적용된 학습 모델은 이제 EDR 분석 서버를 통해 어떤 머신러닝 스코어 값으로 추출이 돼서 탐지된 위협 이벤트 대상의 어떤 악성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학습된 모델은 월 1회 업데이트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이런 업데이트는 뭐 수동으로 또는 자동으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연관관계 다이어그램 분석 화면인데요. 연관관계 다이어그램에서는 프로세스, 또 파일, 시스템, 레지스트리, 네트워크로 분류를 해서 어떤 타겟별 행위 및 상세 정보들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겠고요. 또 프로세스 및 파일의 경우에는 어떤 대응하기 메뉴를 통해서 프로세스를 종료를 한다거나 뭐 파일을 정리한다거나 이런 명령을 통해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탐지된 네트워크 행위가 어떤 내부 IP와 또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제 연관 호스트 아이콘으로 표기를 해서 어떤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 정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응 영역입니다. EDR 2.0 제품의 이제 대응 메뉴로는 어떤 네트워크 격리 해제, 또 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롤백, 또 파일 검색 및 수집, 또 파일 격리 복원, 이제 프로세스 종료 등의 이제 기본적인 대응 기능을 갖고 있고요. 또 이런 기본적인 대응 기능 이외에도 EDR 정책을 통해서 어떤 자동 대응 기능 또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블랙리스트 해시값 기반으로 어떤 파일 실행 차단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고요. 이런 파일 실행 차단 기능을 활용을 통해서 어떤 긴급한 위협이 발생을 하는 경우 선제적 대응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사용자 정의 규칙에는 어떤 자동 대응 기능이 같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이제 지정한 어떤 탐지 룰셋에 매칭되는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 네트워크 격리라든지 프로세스 차단이라든지 파일 격리 등의 그런 자동 대응 기능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V3나 또 저희 EPM 제품이나 또 MDS 등 그 안랩의 이제 다른 솔루션들을 좀 같이 사용하는 경우라면 의심 파일을 MDS에 전달을 해서 어떤 교차 분석을 요청을 한다든지 또 EPM을 통해서 특정 패치를 실행을 한다든지 또 솔루션 연결을 통한 좀 다양한 대응 기능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이제 사용자 유치 및 자동 대응 기능에 대한 좀 상세 설명인데요. 이제 네트워크 관제를 운영을 하는 경우에도 어떤 상위 기관으로부터 공유받은 위협 정보를 네트워크 센서 장비의 룰셋으로 적용을 하는 과정을 많이 거치게 되는데, 이제 EDR 2.0 제품을 활용하시게 된다면 엔드포인트 대상으로도 어떤 사용자가 원하는 위협 정보를 기반으로 또 탐지 룰셋을 생성하고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DR 2.0 제품에서는 기존 버전에서 뭐 제공을 했던 어떤 표준화된 IOC나 야라 규칙 이외에도 40여 개의 이제 동적 또 정적 조건을 조합을 통해서 사용자 임의대로 행위 기반 규칙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뭐 예를 들자면 뭐 특정 프로세스가 뭐 특정 포트를 통해서 통신하는 규칙을 생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외부 C2 서버로 의심되는 IP로 어떤 통신되는 규칙 등을 생성을 해서 탐지에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롤백 기능이고요. EDR 2.0 제품에서는 랜섬웨어 대응을 위해서 윈도우의 볼륨 섀도우 카피 기능을 활용한 백업 및 복원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스냅샷은 이제 설정한 주기에 따라서 최대 2개까지 생성하실 수가 있고요. V3와 함께 이제 설치되어 연동되어 있는 경우에는 랜섬웨어가 수행하는 어떤 대표적인 행위인 볼륨 섀도우 카피 기능 무력화나 어떤 스냅샷을 삭제하는 그런 행위들은 원천적으로 차단도 가능합니다. 또 이제 다음은 이제 안랩 EDR 2.0 제품의 이제 뭐 대표적인 차별화 기능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V3 연동을 통한 온디맨드 검사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EDR 2.1 제품이 이제 V3 제품과 연동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V3에서 탐지되는 어떤 알려진 악성 코드에 대한 탐지 로그를 EDR 콘솔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겠고요. 또 탐지된 로그를 대상으로 온디맨드 검사를 수행을 하시게 되면 악성 코드의 그 탐지 전후 시점에 어떤 행위 로그를 통해서 탐지된 악성 코드의 유입 경로라든지 어떤 그 외에 상세한 정보들을 확인을 하고 분석을 또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알려진 악성 코드 대상의 연관관계 다이어그램 제공은 엔드포인트의 어떤 공격 표면을 관리를 하고 어떤 보완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이제 V3 연동을 통한 뭐 APT 공격 진단인데요. V3를 이제 EDR 2.0과 같이 사용하시면 V3 엔진의 어떤 메모리 진단과 그 암시 진단 기법을 사용을 해서 어떤 EDR 전용 그 APT 진단 룰이 활성화가 되겠고요. 이런 활성화된 룰을 통해서 어떤 공격 그룹별로 탐지 포인트에 따른 그런 위협 탐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EDR 2.1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주요 기능 위주로 소개를 드렸고요. 뭐 이제부터는 이제 안내배 2.0 제품의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MDR 서비스를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EDR이 엔드포인트의 위협을 적극적으로 탐지를 하고 대응하는 도구로서 어떤 최적화된 솔루션임에는 이제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제 그 엔드 유저 관점에서는 좀 한 가지 큰 제약 사항이 있었죠. 뭐 바로 과다한 좀 로그를 발생을 한다는 점과 또 EDR에서 탐지된 로그의 위험 여부를 또 판별하고 대응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인력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이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로 인해 어떤 저희 안내부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또 그런 고민에서 출발하게 된 서비스가 지금 설명드리게 될 MDR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MDR 서비스의 제공 대상은 EPP, 또 V3, EDR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고객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겠고요. 또 EDR 라이선스에 MDR 베이직 서비스가 무상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 없이 V3를 사용하시는 환경에서 EDR을 도입하시는 경우에는 MDR 서비스까지 무상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뭐 MDR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살펴보면 이제 고객사 EDR에서 이제 생성이 되는 행위 정보를 전용 해선 또는 API 또 암호화 통신을 통해 안내 MDR 관제 센터로 안전하게 가져오게 되고요. 관제 자동화 솔루션인 이제 저희 세피니티 에어를 통해서 수된 로그를 필터링하고 전처리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미리 정의된 슬레이브 기반으로 분석 대상을 또 정의하고 처리하는 그런 구성으로 좀 서비스가 이루어져 있고요. 또 위협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떤 티켓을 발생을 시켜서 이벤트 분석 및 어떤 악성 유무를 판단을 하고 담당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뭐 자동 대응 여부를 결정을 한다든지 또 월간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뭐 위협 이벤트 기준의 통계 현황 등을 제공을 해드릴 그런 예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솔루션 연계 방안인데요. 저희는 이제 그 소아라는 솔루션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이제 소아 솔루션을 좀 라이트한 기능 위주로 좀 이제 축소한 제품 이제 세피니트 에어 베이직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제 세피니트 에어 베이직 같은 경우는 이제 안랩 솔루션만을 이제 연동할 수 있는 그런 자동화 솔루션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솔루션을 활용하게 되시면 안랩에서 제공하고 있는 엔드포인트 쪽이나 네트워크 제품군들의 이제 API를 통해서 다양한 연계가 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또 업데이트를 통해서 제공되는 이제 다양한 플레이북을 통해서 어떤 특정 위협에 대한 대응이나 단순하고 좀 반복해서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다양한 작업들은 자동화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세핀트 에어 베이직 활용은 좀 워크플로우 자동화 예시고요. 앞에서 보시는 것 같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언노운 위협 이벤트 뭐 자동 대응 예시를 설명을 드리자면 뭐 MDS나 어떤 EDR을 통해서 머신러닝 스코어 값이 아주 높은 위협이 발생했을 경우 솔루션 간 교차 분석을 통해서 위협에 해당되는 유효 데이터를 추출을 하고 또 분석 템플릿을 생성을 해서 이제 관리자가 의사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템플릿을 보여주게 되어 있고요. 또 관리자는 이제 이런 생성된 이제 분석 템플릿을 통해서 이제 의사결정만 진행을 해주시게 되면 이제 추출된 유효 데이터 값인 어떤 해시 값이라든지 시스서브 IP 등의 그런 값들은 이제 저희 네트워크 장비인 어떤 트러스 가드나 IPS 등의 장비에 어떤 자동으로 차단 룰셋을 자동으로 적용을 한다거나 또 대응 보고를 생성을 한다거나 뭐 이런 자동화 처리를 할 수 있는 이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내부 이동 공격 이상 종류 대응이나 뭐 앞에 보시는 것처럼 RDP 공격 이벤트 자동 대응 같은 것들도 이제 동일한 프로세스로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장표는 이제 플레이북을 이제 플로우 차트 형식으로 이제 그려놓은 장표고요. 뭐 앞에서 설명드린 예시들이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금까지 중점적으로 뭐 설명을 드렸던 EDR 제품을 기준으로 해서 안랩의 V3, 또 MDS, 또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인 TIP, 또 MDR 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이제 구축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 위협 대응 체계의 예시고요. 이제 뭐 각 제품과 역할을 살펴보자면 V3를 통한 알려진 악성 코드 탐지, 또 EDR을 통한 모든 행위 정보 수집, 또 APT 대응 장비인 MDS 에이전트를 통해 또 알려지지 않은 위협의 사전 실행 차단, 또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인 TIP를 통한 뭐 IOC 피드값 확인 및 다크웹 모니터링, 또 MDR 서비스를 통한 또 신속하고 정확한 위협 CPR 등을 이제 수행을 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프로페셔널 서비스까지 또 적용을 하신다면 어떤 운영 솔루션 최적화라든지 어떤 위협의 상세 분석까지 이렇게 엔드포인트의 어떤 위협 대응을 위한 이제 최적의 구성을 완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EDR 솔루션 활용 방안이고요. 이제 첫 번째로는 위협 인텔리전스 기반의 이제 탐지 및 분석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EDR이 이제 없는 상태에서는 뭐 알고 있거나 어떤 공유받은 IOC 정보를 기반으로 뭐 엔드포인트 영역을 대응할 수 있는 좀 방안이 마땅치 않거나 또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제약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EDR을 활용을 하신다면 어떤 IOC 정보를 활용하고 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어떤 보고서 작성, 뭐 상위 기관이라든지 본사라든지 상급자에게 어떤 보고서 작성을 위한 증적 자료의 활용이 되겠고요. EDR이 없는 환경에서는 어떤 뭐 피해 단말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증적 자료를 수동으로 수집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함께 또 보고서 작성까지 이제 많은 시간 소요가 되었는데요. EDR의 이제 조사 및 분석 기능을 활용을 하신다면 중앙에 저장된 위험 문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신속하게 증적 자료를 확보를 하고 이제 보고서를 생성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악성 코드 유입 경로 분석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입니다. 이제 EDR이 없는 환경에서는 악성 코드가 이제 유입 경로 등의 상세한 정도를 확인할 수 없어서 어떤 취약한 공격 표면 등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또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요. EDR을 활용하시게 되면 악성 코드 유입 경로 및 어떤 패턴 등의 분석을 좀 이제 보다 명확하게 정책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또 네 번째로는 이제 침해 사고 조사 및 이제 분석 관점에서 이제 뭐 EDR이 없는 환경에서는 뭐 침해 사고 발생을 하더라도 단말에 남아 있는 증적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뭐 있다고 하더라도 원인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 사항들이 있었는데요. EDR을 통해서 어떤 수집된 행위 이력을 활용을 하신다면 보다 명확한 원인 분석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어떤 랜섬웨어 피해 대응을 위한 롤백 기능이고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랜섬웨어 대응을 위해 이제 그 안내 미디어를 활용을 하시면 랜섬웨어 공격으로 어떤 수정이나 삭제나 어떤 암호화된 파일들을 신뢰할 수 있는 이전 시점의 상태로 복원이 가능하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어떤 보안관제 운영 효과의 극대화입니다. 이제 기본적인 일반적인 관제 체계의 경우 어떤 심을 통해서 네트워크 정보 또는 또 단순 악성 코드 진단 정보만을 이제 경보 조건으로 사용을 해왔는데요. EDR을 활용하시게 된다면 어떤 경보 조건을 세분화해서 설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 로그를 바탕으로 하는 어떤 다양한 상관 분석 진행 또 그리고 EDR의 대응 기능과 또 심에 있는 API 연동을 통해서 어떤 연계 조건을 수립을 하고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져갈 수 있는 이제 솔루션이 EDR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그 안내에서 새롭게 출시한 ER 2.1 식품 소개를 중점으로 해서 어떤 연계 서비스 및 어떤 솔루션 연계 방안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좀 전달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제 보다 상세한 정보들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을 드릴 예정이고요. EDR 2.0의 경우 이제 출시가 끝이 아닌 앞으로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서 시장에서 제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그 고객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다음에 더 좋은 기회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